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강연자 비키 히치게스 씨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그때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더없이 기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겠는가?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은이 지그지글러, 옮기니 이구용, 발행 큰나무입니다. 그대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지그지글러가 전하는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부분 사람은 재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부정한다면 정말 자신은 더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망설임 때문이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에 언젠가 섬에서나 그 재능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일이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회피하려는 가장 큰 핑곗거리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실패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안전하게만 하려고 한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무책임감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강연자 비키 히치게스 씨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그때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더없이 기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겠는가?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습관은 위대한 사람의 하인이자 모든 실패자의 주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내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이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일의 주인이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기계는 아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마음껏 나를 착취하라. 나를 훈련시켜라.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나는 습관이다. 저자 미상. 좋은 습관은 확고하고 강렬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당신의 의지에 따른 모든 결정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안의 유전을 개발하라. 텍사스주의 보몬트 마을 근처에 사는 한 지주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어쩔 수 없이 토지 일부를 팔아야만 했다. 그때 한 정유회사가 그가 소유한 땅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 같으니 채굴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면 로열티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땅 주인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유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지 나무로 만든 유정탑이 휘어지며 부서질 정도였다. 정유회사는 유전 개발을 끝내기도 전에 수십만 배럴의 석유를 퍼올렸다. 이것은 단일 유전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한 유전이었다. 한마디로 노다지를 발견한 것이다. 땅 주인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에 관한 올바른 대답은 아니다다. 지주는 그 땅을 소유했을 때부터 이미 억만장자였다. 불행은 그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땅을 이용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나의 제안은 간단하다. 당신 자신을 알라는 것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용하라는 것이다. 누가 압니까? 그 속에 노다지가 숨겨져 있을지. 당신 자신의 능력이라는 땅을 드릴로 파고 개발한다고 해서 당신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진짜 누가 압니까?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표면으로 솟구쳐 나올지. 지금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실행이다.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딘 뒤부터 나는 무려 16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방문 세일즈를 했다. 그때 수많은 가정집의 대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우리는 그것을 호별 방문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집 현관문은 정말 두드리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도 그랬다. 그러나 네 번째 집이나 다섯 번째 집쯤에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며 그 다음부터는 기대를 걸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무엇보다도 나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할 때가 가장 힘이 들었다. 마침내 나는 나에게 많은 조건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내 정신적인 멘토, PC 메렐 씨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는 우선 잠재 고객의 집 현관문을 날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두드리겠다는 약속을 나 자신과 하고 그 다음날 그곳에 갈 시간이 될 때까지는 그 생각 자체를 잊으라고 충고했다. 이 충고는 세일즈에 앞서 느끼기 쉬운 어떤 망설임이나 걱정을 없애주고 일단 부딪혀 보자는 결단을 서게 한다. 여태껏 내가 받아본 충고 중에 가장 훌륭한 충고였다. 이것은 세일즈맨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충고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하기 싫은 일이라면 일단 어떻게 하겠다고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잠시 잊으라. 그러고는 약속한 시간이 되면 그것을 시작해라. 그러면 당신은 걱정은 덜 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러라. 1924년 빌 하벤스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카누 선수 중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세계의 메달 정도는 쉽게 거머쥘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바로 몇 개월 전에 하벤스는 자기가 파리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 있는 동안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내의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올림픽 출전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1952년 빌 하벤스는 아들 프랭크로부터 전부를 받았다. 아들이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린 올림픽 카누 1만 미터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이었다. 존경하는 아버지, 오늘의 제가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따셨어야 했던 이 금메달을 제가 목에 걸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프랭크 올림. 빌 하벤스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아이러니 중 하나가 바로 많은 부모가 자기 가족들에게 좋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주려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심지어 부업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보다는 자기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엄마, 아빠를 훨씬 선호한다고 한다. 1000개의 선물보다는 부모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쪽을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중에 단 3%의 사람만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실천으로 옮긴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렇다. 이것은 또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어서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럴 때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간은 늘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잠깐 모든 일을 멈춰봐라. 그리고 지금 당장 1시간만 할애해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구상해 놔라. 당신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 만일 당신이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당신은 매주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의 생산적인 시간을 창조해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다른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요령 또한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 목표들이 상호작용해서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여러 측면과 끊임없이 연관되어 나타나며 한 목표에서 또 다른 목표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은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것이다. 별로 내키지 않는 걸? 당신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해보았을 것이다. 물론 하나의 예지만 이런 표현은 단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나오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싫어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는 항상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운동 경기로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특히 어떤 운동 경기든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코치 선생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소속돼 있는 팀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투덜거리면서도 어쨌든 준비하고 운동장에 나가 경기를 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곧바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성공이다. 내 조언은 간단하다.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이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다. 자신의 기록을 체크하라. 사전을 찾아보면 훈련의 뜻은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며 정신적인 무장과 정확한 원리와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며 지도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가 시빌 스탠튼은 진정한 훈련이란 당신의 등에 달라붙어 귀찮게 구는 존재도 강박관념도 아닌 당신 옆에 나란히 서서 슬쩍 팔꿈치로 찌르며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작 스턴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천부적인 재능은 타고나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은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뒤에 다름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타고난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가 더욱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음악가는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훈련과 피나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는 자질은 바로 훈련이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훈련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에게나 잠재력은 있다. 바로 그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로이 엘 스미스는 훈련이란 재능을 능력으로 변화시켜 더욱 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레어드는 오직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당금질했느냐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훈련에 매진하라.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당장 시도하라. 그러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내일 갖게 될 것이다. 성공의 무한 동력은 끊임없는 동기부여이다. 한 축구팀이 상대팀을 압도하면서 경기를 진행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패색이 짙던 상대팀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간 열세를 보이던 팀의 선수들이 갑자기 자신감을 갖더니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희망의 연료를 공급받은 것이다. 그들은 승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바로 어리둥절해하는 상대 선수들을 통해 더욱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다. 이미 몇몇 선수들은 곧 역전되겠구나 하고 자신하게 되었다. 인생도 그와 같다. 뭔가가 긍정적으로 되어 간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게 되어 불안감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자신감을 잃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만큼이나 나쁜 상황일 때도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듯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규칙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만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고취나 주입, 자신감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 혹은 이치에 맞는 사고는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당신 내부에 새로운 동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상승세를 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잘 해낼 수 있으며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침내 동기부여에 관한 보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느 날 저녁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크라멘토시의 리처드 오츠는 세탁기와 건조기에 넣을 동전을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지를 골똘히 궁리하면서 동네를 어슬렁거렸는데 바로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다. 난 이제껏 너무 많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것이 아닐까? 다음 날 그는 자그마한 주택 건축업자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부탁했다. 그는 막 공사가 끝난 건물 내부에 뒷마무리 청소를 하는 인부로 고용되었다. 일자리를 구한 첫날, 그는 두 사람 몫의 일을 마쳤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두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해내자 그는 파트타이머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일용직으로 1년 동안을 열심히 일한 뒤로 그는 곧바로 라일랜드 홈스라는 그 회사의 정규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난 뒤로 그는 공사 현장 감독이 되었다. 그는 내 딸이기도 한 아내 신디와 함께 내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지금은 그는 우리 사무실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동전 몇 개를 어떻게든 얻어보려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목적의식 덕에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바로 그 시작이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지금 당장 실천으로 옮긴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문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여기까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지그 지글러는 1926년 미국에서 태어나 주방기구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으로서 크게 명성을 얻은 후 작가로서 동기부여 강연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강연 활동을 했던 인물로 2012년에 작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3권의 저서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모두 성공과 동기부여를 주제로 한 자기 개발서였습니다. 특히 이번 저서는 더 나은 삶과 성장을 위해서 일단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책들과 비슷한 형태로 100개가 넘는 작은 목차 속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책 또한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글들이었습니다. 저자의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읽기 쉽도록 쓰여져 있기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술술 읽히면서도 주된 메시지까지 자연스레 습득하게 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게 되는 소소한 일들에 반성을 하면서 일단 행동부터 시작하자고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실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부분 사람은 재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부정한다면 정말 자신은 더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망설임 때문이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에 언젠가 섬에서나 그 재능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일이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회피하려는 가장 큰 핑곗거리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실패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안전하게만 하려고 한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무책임감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강연자 비키 히치게스 씨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그때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더없이 기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겠는가?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습관은 위대한 사람의 하인이자 모든 실패자의 주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내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나에겐 그것이 매우 쉬운 일이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일의 주인이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기계는 아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마음껏 나를 착취하라. 나를 훈련시켜라.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나는 습관이다. 저자 미상. 좋은 습관은 확고하고 강렬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당신의 의지에 따른 모든 결정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안의 유전을 개발하라. 텍사스주의 보몬트 마을 근처에 사는 한 지주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어쩔 수 없이 토지 일부를 팔아야만 했다. 그때 한 정유회사가 그가 소유한 땅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 같으니 채굴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면 로열티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땅 주인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유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지 나무로 만든 유정탑이 휘어지며 부서질 정도였다. 정유회사는 유전 개발을 끝내기도 전에 수십만 배럴의 석유를 퍼올렸다. 이것은 단일 유전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한 유전이었다. 한마디로 노다지를 발견한 것이다. 땅 주인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에 관한 올바른 대답은 아니다다. 지주는 그 땅을 소유했을 때부터 이미 억만장자였다. 불행은 그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땅을 이용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나의 제안은 간단하다. 당신 자신을 알라는 것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용하라는 것이다. 누가 압니까? 그 속에 노다지가 숨겨져 있을지. 당신 자신의 능력이라는 땅을 드릴로 파고 개발한다고 해서 당신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진짜 누가 압니까?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표면으로 솟구쳐 나올지. 지금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실행이다.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딘 뒤부터 나는 무려 16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방문 세일즈를 했다. 그때 수많은 가정집의 대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우리는 그것을 호별 방문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집 현관문은 정말 두드리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도 그랬다. 그러나 네 번째 집이나 다섯 번째 집쯤에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며 그 다음부터는 기대를 걸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무엇보다도 나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할 때가 가장 힘이 들었다. 마침내 나는 나에게 많은 조건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내 정신적인 멘토, PC 메렐 씨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는 우선 잠재 고객의 집 현관문을 날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두드리겠다는 약속을 나 자신과 하고 그 다음날 그곳에 갈 시간이 될 때까지는 그 생각 자체를 잊으라고 충고했다. 이 충고는 세일즈에 앞서 느끼기 쉬운 어떤 망설임이나 걱정을 없애주고 일단 부딪혀 보자는 결단을 서게 한다. 여태껏 내가 받아본 충고 중에 가장 훌륭한 충고였다. 이것은 세일즈맨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충고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하기 싫은 일이라면 일단 어떻게 하겠다고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잠시 잊으라. 그러고는 약속한 시간이 되면 그것을 시작해라. 그러면 당신은 걱정은 덜 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러라. 1924년 빌 하벤스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카누 선수 중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3개의 메달 정도는 쉽게 거머쥘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바로 몇 개월 전에 하벤스는 자기가 파리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 있는 동안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내의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올림픽 출전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1952년 빌 하벤스는 아들 프랭크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아들이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린 올림픽 카누 1만 미터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이었다. 존경하는 아버지, 오늘의 제가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따셨어야 했던 이 금메달을 제가 목에 걸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프랭크 올림. 빌 하벤스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아이러니 중 하나가 바로 많은 부모가 자기 가족들에게 좋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주려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심지어 부업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보다는 자기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엄마, 아빠를 훨씬 선호한다고 한다. 1000개의 선물보다는 부모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쪽을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중에 단 3%의 사람만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실천으로 옮긴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렇다. 이것은 또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어서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럴 때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간은 늘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잠깐 모든 일을 멈춰봐라. 그리고 지금 당장 1시간만 할애해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구상해 놔라. 당신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 만일 당신이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당신은 매주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의 생산적인 시간을 창조해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다른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요령 또한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 목표들이 상호작용해서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여러 측면과 끊임없이 연관되어 나타나며 한 목표에서 또 다른 목표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은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것이다. 별로 내키지 않는 걸? 당신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해보았을 것이다. 물론 하나의 예지만 이런 표현은 단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나오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싫어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는 항상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운동 경기로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특히 어떤 운동 경기든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코치 선생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소속돼 있는 팀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투덜거리면서도 어쨌든 준비하고 운동장에 나가 경기를 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곧바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성공이다. 내 조언은 간단하다.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이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다. 자신의 기록을 체크하라. 사전을 찾아보면 훈련의 뜻은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이며 정신적인 무장과 정확한 원리와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며 지도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가 시빌 스탠튼은 진정한 훈련이란 당신의 등에 달라붙어 귀찮게 구는 존재도 강박관념도 아닌 당신 옆에 나란히 서서 슬쩍 팔꿈치로 찌르며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작 스턴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천부적인 재능은 타고나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은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뒤에 다름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타고난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가 더욱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음악가는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훈련과 피나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는 자질은 바로 훈련이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훈련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에게나 잠재력은 있다.
바로 그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로이 엘 스미스는 훈련이란 재능을 능력으로 변화시켜 더욱 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레어드는 오직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당금질했느냐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훈련에 매진하라.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당장 시도하라. 그러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내일 갖게 될 것이다. 성공의 무한 동력은 끊임없는 동기부여이다. 한 축구팀이 상대팀을 압도하면서 경기를 진행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패색이 짙던 상대팀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간 열세를 보이던 팀의 선수들이 갑자기 자신감을 갖더니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희망의 연료를 공급받은 것이다. 그들은 승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바로 어리둥절해하는 상대 선수들을 통해 더욱 강한 확신으로 다가왔다. 이미 몇몇 선수들은 곧 역전되겠구나 하고 자신하게 되었다. 인생도 그와 같다. 뭔가가 긍정적으로 되어 간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게 되어 불안감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자신감을 잃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만큼이나 나쁜 상황일 때도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듯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규칙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만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고취나 주입, 자신감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 혹은 이치에 맞는 사고는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당신 내부에 새로운 동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상승세를 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잘 해낼 수 있으며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침내 동기부여에 관한 보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느 날 저녁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크라멘토시의 리처드 오츠는 세탁기와 건조기에 넣을 동전을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지를 골똘히 궁리하면서 동네를 어슬렁거렸는데 바로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다. 난 이제껏 너무 많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것이 아닐까? 다음 날 그는 자그마한 주택 건축업자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부탁했다. 그는 막 공사가 끝난 건물 내부에 뒷마무리 청소를 하는 인부로 고용되었다. 일자리를 구한 첫날, 그는 두 사람 몫의 일을 마쳤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두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해내자 그는 파트타이머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일용직으로 1년 동안을 열심히 일한 뒤로 그는 곧바로 라일랜드 홈스라는 그 회사의 정규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난 뒤로 그는 공사 현장 감독이 되었다. 그는 내 딸이기도 한 아내 신디와 함께 내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지금은 그는 우리 사무실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동전 몇 개를 어떻게든 얻어보려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목적의식 덕에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바로 그 시작이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지금 당장 실천으로 옮긴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문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여기까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지그 지글러는 1926년 미국에서 태어나 주방 기구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으로서 크게 명성을 얻은 후 작가로서 동기부여 강연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강연 활동을 했던 인물로 2012년에 작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3권의 저서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모두 성공과 동기부여를 주제로 한 자기 개발서였습니다. 특히 이번 저서는 더 나은 삶과 성장을 위해서 일단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책들과 비슷한 형태로 100개가 넘는 작은 목차 속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책 또한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글들이었습니다. 저자의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읽기 쉽도록 쓰여져 있기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술술 읽히면서도 주된 메시지까지 자연스레 습득하게 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게 되는 소소한 일들에 반성을 하면서 일단 행동부터 시작하자고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실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